네, 안녕하십니까, 민고고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PB5 영상에 이어서 기아의 EV4를 시승하러 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차량이기도 한 게 제가 BYD C를 7월에 트랙에서 시승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세단 형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좀 적습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보시던 게 아이오닉 6였을 거예요.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.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.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아가 이 검정색을 굉장히 잘 살리는 느낌입니다. 순정 타이어로는 넥센 엠페라 슈프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잘 사용했던 타이어입니다. 단면이 굉장히 얇습니다. 215가 들어가고 있고 승차감을 위해서 50, 근데 인치는 19인치입니다. 뭐 이런 변태 같은 사이즈가 다 있죠. 그리고 충전 포트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시승 차량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트렁크가 굉장히 옹졸하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이게 유리도 같이 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C도 이런 스타일이긴 합니다. 깊이가 엄청 깊은 건 아닌데 이게 시트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. 시트 내부에서 폴딩, 근데 바로 접히지는 않아요. 버튼이 없습니다. 그래서 폴딩을 하려면 트렁크에서 먼저 저 풀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고, 이 정도 폴딩인데 뭐 생각보다 긴 짐은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한 말리부 정도 되는 사이즈 같아요. 당연히 풀옵션답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. EV4가 상당히 의외인 점은 2열의 거주성이 넓습니다.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PB5하고 소재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런 버튼류들도 뭐 크게 차이 없고, 그 다음에 이 브라운이 좀 매력적인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이렇게 약간 직물, 이게 친환경 소재입니다.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. 네, 시트백 충전 포트 들어가 있고요. 이 에어벤트는 중앙부에만 있습니다.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이고 헤드룸이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만 머리카락이 닿는 느낌은 나요. 개인적으로 이 소나타 DN8하고 좀 비슷한 헤드룸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 편하게 앉았을 때 대략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손날이 들어가는 헤드룸 공간이고, 약간 좀 딱 이렇게 앉으면 손날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막 머리가 이렇게 뼈가 맞대어지는 상태는 아니고, 근데 이 레그룸이 굉장히 넓다는 거 신기하네요. 그리고 이제 뭐 팔걸이가 약간은 좀 더 튀어나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팔을 기대기가 생각보다는 좀 너무 얇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타스만에서도 봤었던 손잡이 느낌이죠. 아무래도 현대도 마찬가지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는 다 돌려 쓰는 것 같아요. 르노도 그랬거든요. L44, L38, L43, L47이 다 똑같은 손잡이를 씁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에 고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간단한 걸 걸을 수 있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 마감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 시점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게 되게 없었으면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. 이 도어 트림에 들어가 있는 거랑 비슷한 소재인데 생긴 이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. 네, 2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. 가운데 헤드룸 공간은 좀 좁네요. 워크인 디바이스와 릴렉싱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그렇게 막 이질적이진 않아요. 여기 돌기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스마트 키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얘를 터치하면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. 네, 도어 트림의 도어 패널, 이 수납함 구성 자체는 정말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뭐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 간다 느낌이고, 이런 버튼의 소재도 PB5랑 크게 차이가 없고, 이 손잡이 쪽의 느낌과 이제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작하는 버튼은 타스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창틀 마감은 안 돼 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기아가 다른 독일 차들처럼 시트를 좀 깊게 파는 게 마음에 듭니다. 클러스터가 쭉 이어져 있는 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입니다. 핸들도 투톤처럼 들어간 게 꼭 제네시스 같네요. 그런데 이 형광 민트의 감성은 무슨 민트 초코도 아니고 무슨 감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
그래도 보다 보니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아래쪽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파준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만 너무 휑해 보이기도 해요. 무언가를 고정적으로 놓고 다니기엔 불리한 환경 같습니다. 그래도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. 이 식탁이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임이 좀 과격합니다. 좀 빡센 친구예요. 네, 기어 노브 셀렉터가 있고 이제 일반적인 차량들의 시동 버튼, 근데 전기차니까 전원 버튼이죠.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차량은 타스만하고 공유하는 게 좀 많은가 보네요. 저는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이거 타스만 때도 불만이었어요. 이 에어컨 공조 장치를 엽다가 두는 거는 좋아요.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이게 운전하면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가려져요.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이 이 정도 되거든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이렇게 딱 운전하실 때 이게 이렇게 뻗는 상황이에요. 이게 안 보입니다. 이 터치를 이렇게 뭐 누르시잖아요. 드라이버 온리나 싱크를 누르시면 여기서 조작할 수 있게끔 떠주기는 합니다. 이게 불행 중 다행이긴 해요. 기아도 욕먹을 걸 알았는지 여기다가 이걸 해놨습니다. 아, 그리고 요즘 기아 키 참 이쁜 것 같아요. 통풍 시트를 조작한다고 해서 이 계기판에 화면이 나오진 않아요. 이 통풍 시트를 조작하는 버튼은 도어 패널에 있기 때문입니다. 확실히 세단이라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노면 소리가 잘 걸러지기는 하는데 이 타이어가 웅웅대는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차가 이 노면의 상태에 따라 거동이 되게 좀 정직해요. 앞에 방지턱이 있으면 좀 위아래로 움직이고 살짝 이렇게 좀 고르지 않으면 차도 고르지 않게끔 노면을 다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. 확실히 차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면서 가네요. 이걸 저는 정직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근데 이건 세단이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세단을 타봤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막 거동이 정직한 차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만큼 이 바디가 이 움직임이 틀어지는 거를 막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, 지금 같은 상황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되게 지우개가 굴러가는 느낌이에요. 표현을 하죠. 이 모터가 운전자에게 가져다주는 안정감, 이게 모터 소리도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모터 소리가 나는 차들이 대표적으로 트위지가 그래요. 막 우주선 탄 것 같아요. 친구들 태워주면. 그런데 이 EV4 모터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뭐 저가형이라고 할 만한 차들이라고 하면 뭐 아토3죠. 뭐 이런 차보다 모터 소리가 좀 조용한 느낌입니다. 이게 실내에서 뭔가 소음 억제도 되게 잘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속도를 막 빠르게 달리고 있지는 않은데 일상주행에서 막 느낄 만한 풍절음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. 약간 가속을 하고 있는데 50도로에서 딱 50까지만 최대한 가겠습니다. 이 주행감은 좋아요. 주행감은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엔진에서 전기로 개입될 때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잖아요. 아무래도 진동도 적고 이러니까. 그런데 그 부드러운 느낌을 내내주는 차량입니다. 그런데 이 세단이 아무래도 직진을 하는, 그리고 가속을 하는, 항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부드러움이 더욱 일품이지 않나 싶습니다. 회전 반경도
차선 3개 안으로 다 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랙티브 라이트라고 하죠. 이게 BMW에도 들어가고 저런 조명들 같은 게 이제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노란색, 뭐 과속을 좀 하게 되면 빨간색 이런 것들도 잘 만든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브레이킹 감도가요. 완전 대박. 완전 부드럽게 잘 제동됩니다. 회생제동 단계는 지금 1단계였고요. 이게 0단계는 너무 중립으로 굴러가는 느낌이어가지고 1단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총 4단계 0, 1, 2, 3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화질이 좋고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만 단점이 부각되는 차종이지 그 외에는 괜찮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노면이 막 우당탕탕거리고 잡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 없습니다. 차에서 잡소리 나는 거 지금 느낄 수 없어요. 이게 2000km를 탄 시승차인데 사실 슬슬 잡소리가 날 차들은 나거든요. 뭐 투싼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. 이 차가 불안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거든요. 그리고 아까 좀 특이했던 게 이게 햅틱 피드백이 있어요. 이 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폰 7 때 홈 버튼 있죠. 그 홈 버튼 누르면 물리 버튼이 아닌데도 물리 버튼을 누르는 그걸 포스 터치는 화면에 있었던 건가? 아무튼 그 이제 홈 버튼이 이제 되게 좀 이상하게 변한 적이 있었어요. 그 느낌입니다. 딱. 그 추억의 아이폰 7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. 르노 성수전 시장은 못 본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요. 제가 트위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갖고 여기 성수 사업소로 온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차나 그렇듯이 뭔가 방지턱이 많고 노면이 불규칙한 데는 천천히 가시는 게 제일 답이긴 해요. 천천히 가니까요 보들보들합니다. 아주 좋아요.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5,600만 원이어서 조금 비싸긴 한데 저라면 옵션 타협을 좀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소나타나 K5 하이브리드를 보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EV4를 고려해 보시는 것 정말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BYD seal 자체랑 지금 1,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옵션은 사실 BYD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면. 그런데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차라리 EV4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. 뭔가 거동 자체는 seal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 한정. 그냥 일반 도로 운전하실 때는 둘 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. 뭐 취향껏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니까요. 아무래도 더욱 그렇죠. 그래도 이 서스펜션의 느낌도 되게 독일차스러운 느낌이에요.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를 타고 싶다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만족하실 만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바디가 단단한 느낌이에요. 서스가 단단한 게 아니라.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승차감입니다.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뭐 노면이 안 좋은 데서는 정직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저는 좀 반응성 좋은 이 바디를 선호하긴 합니다. EV3, EV4가 아무래도 좀 취향껏 이 박스 형태냐 아니냐로 좀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PV5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차는 뭐 댓글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유틸리티 차량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차량을 자가용으로 선택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자가용처럼 생긴 차를 타고 싶고 그 정도 공간이 필요 없다 하시면 EV3나 EV4 중에서 고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. 그런데 제 취향은 EV4기는 합니다. 우선 이 세단 형태의 전기차는 되게 귀하고 그 다음에 막 못생겼다는 얘기 되게 많은데 그 검정색을 사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차를 꼭 실물로 보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. 지금 제 앞에 마침 저 밝은 색깔의 EV4가 이제 마침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저 색깔은 좀 약간의 적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
검은색 같은 경우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약간의 베트카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한 분 한 분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. 마찬가지로 구독 아직 못 해주신 분들, 제 채널 영상에서 구독자가 아닌 분들의 비율이 99%인가 그렇습니다. 살려주세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